이번 이 시간에는 철학관 또는 장명소 개업을 할 때 ABC라는 주제로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우리 전국에 지사를 하시는 희망자들이 보고 계시고, 또 평소에도 나한테 철학관 오픈이라든가 장명소 오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누구나 성공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철학 분야에는 집안 대대로 해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내가 노래방을 하든, 내가 철공소를 하든, 내가 식당을 하든, 또는 내가 운수를 하든지 간에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 분야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았던 일,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있고, 또 많은 실패 요소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은 그건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 철학관을 해보시겠다, 또 장명소를 해보시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서당계 삼면에 풍을 얻는다고 남에게 어떤 업을 이야기할 때는 함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나는 여기에 서 있는 이동윤이라는 사람은 6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이 철학관 장명소를 이어온 집안의 후손이고, 또 나 역시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서울 좋은 이름 연구원이라는 연간 매출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철학관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1만 개 정도 되는 철학관 장명소 신점 보시는 곳 중에서 유일하게 동양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17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첫째, 지금 내가 이 철학 분야로 뛰어든다고 하면은 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런 곡선을 하나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배웠던 겁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처음에 시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상품을 기획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판매할 때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 도입하자 하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시장 도입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장기입니다. 여기 와서는 성숙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은 외부 환경의 작용으로 여기서 뚝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끊어지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왜 끝나? 앞으로 무궁무진해 하고 했던,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 어느 날 하루 정부에서 나무젓가락 못 쓴다 하면 그 숨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서 이제 쇠퇴기로 넘어갑니다. 쇠퇴기로 넘어가고 이미 이 성장기, 이 쇠퇴기에서 맨 끝이 뭐라 하면은 우리가 도구라 그럽니다. 개. 도구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은 여기는 분명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습니다. 그래야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도 수요와 공급이 많아요. 이쯤 넘어가면 이제 공급 과잉 시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산업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철학관이나 장명소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성숙 산업입니다. 이미 무르익어 온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숙기는 첫째 특징이 뭐냐면 공급 과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막상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철학관이나 장명소를 차리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업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구를 한번 돌아다니 보십시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내가 조사를 하겠다 하고 길거리를 갔을 때는 장명소, 철학관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이 공급 과잉의 성숙 단계 시장에 지금 철학관이나 장명소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우리가 표시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숫자가 5,200만 명입니다. 그죠? 5,200만 명입니다. 여기서 서울 인구가 한 9,800만 명, 경기도 인구가 약 1,000만 명. 그래서 서울하고 이 경기도만 합쳐도 뭐 벌써 3분의 1가량 돼버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그 명리학이라는 걸 내가 한 배워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약 한 30만 명 정도. 배워봤다 하시는 분들. 내가 하루에 보통 한 20명 정도의 손님을 맞이하는데
대체로 한 이틀에 한 분 정도는 명리학을 조금 배워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신전 분야가 얼마나 되냐면 약 70만 명 정도 됩니다. 합이 얼마냐? 100만 명입니다. 이 숫자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는 않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학생 중에 신전 보시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내가 70만 명이다 하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여기 그때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100만 명이랍니다. 이 숫자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52명 중에 1명은 명리학이나 신점에 접해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철학관을 개업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 시장을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대한민국에 연간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통계를 보면은 신규 사업자 등록, 국세청,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1년에 약 한 1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비교해 보면 거의 뭐 50명 중에 1명이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 50명 중에 1명이 사장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신규 등록을 하신 분과 그럼 신규 등록을 했다면 폐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폐업을 1년에 어느 정도 하냐면 약 한 90만 명 정도 합니다. 1년에 110만 명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년에 9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합니다. 10분의 1이죠, 거의. 그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2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 한 10분의 1 정도인데 여기는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우리 쪽에 이게 공부하신 분이 100만 명인데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냈던 사업자 등록증을 안 냈던 전국에서 철학관, 철학원, 장명소, 장명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약 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개업을 하신 분들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1명 정도밖에 개업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이 철학관 1만 개 업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그러면은 현재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좋은이름연구원이 연간 미니멈 매출이 5억입니다. 월 4천만 원이 넘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철학관의 평균이 월 200만 원 안 됩니다.
이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있는 철학관을 찾아가셔가지고 선생님 배우는 학생인데 솔직히 이걸 해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월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은 아마 거의 99%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나한테 지금까지 철학관 장명소를 하기 위해서 문의하신 많은 분들 보면은 1년 공부하신 분, 3년 공부하신 분, 심지어는 4년제 대학에 석사 과정을 나오신 분, 또 심지어는 4년제 대학 쪽 평생교육원에서 사주명리를 강의하는 강사님도 계셨습니다. 철학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 중에서 한결같이 200만 원들이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200만 원이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죠? 왜 이게 200만 원이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걸 보고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저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생각과 실제는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철학관 개업을 하기 위해서, 장명소 개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습입니다. 학습.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 안 배우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 학습을 지금 하는 데를 보면은 우선 독학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교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독학이라는 거는 그냥 책 보고 또는 뭐 유튜브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독학해서 이거 했다? 유튜브 보고 공부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 60, 70 되시는 분, 학자 또 교수들 중에서 나 독학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 동양 철학을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스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습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도권이 있고 비제도권이 있습니다. 대체로 철학관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가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 제도권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도권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여기가 제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게 바로 제도권입니다. 또 하나 내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정부기관, 동사무소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것도 역시 제도권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그 앞에 어떤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여성교실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데서도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도권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그 다음 비제도권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처럼 일반 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개인 교습, 이런 게 비제도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교육은 순전히 내 주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는 나는 반대합니다. 왜? 여기서 가르치는 분들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여기서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강단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 서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을 우리가 강호파라 그럽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분들은 대학 또는 마트, 백화점 이런 데에 속해 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 봉급이 거의 자기 총수입의 90% 이상 되시는 분을 나는 강단파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냐? 강호파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강의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기 총수입의 30%가 안 되시는 분들을 강호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의를 주로 하는 곳이고, 여기는 고객과의 만남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또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여기 이론 중심, 여기 실관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에 유명한 이 동양 철학 원장님들, 여러분들 소문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뭐 어디 가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 어디 가니까 정말 유명한 진짜 분이 계신다 하더라. 또는 어디 가니까 진짜 장명에 대해서 대갈하시더라. 그런 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강의 동영상 못 구합니다. 왜? 강의 안 합니다. 강의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강의를 왜 안 하느냐? 첫째, 손님이 많기 때문에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풀고 이름도 잘 짓는데 이런 분들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강의를 못 하셔요. 세 번째는 언변에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강의하는 어떤 그 캐리어 이런 게 없어서 강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은 강의를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철학관 장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직 철학관 장명소 원장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17년 동안 강의를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까 이 독학을 왜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이 동양 철학, 우리 역학이라는 거는 머리로 써먹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보통의 모든 학문은 머리를 써먹는 학문이거든요. 그거는 배워서, 익혀서, 암기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잘 맞히면은 일정한 점수가 되면은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금 학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 역학 이 부분은 머리를 쓰는 학문이 아니고 실관을 해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이게 엄밀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문은 책 그리고 다른 어떤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
그 다음은 뭐냐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격 시험을. 거기서 자격증만 얻으면은 취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역학 분야는 자격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실력입니다. 실력. 근데 이 실력을 검증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당신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철학과는 한다, 못한다, 지금 하면은 어느 정도 해라는 그런 감정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은 이 이론 중심이 아니고 실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제 아무리 공부를 해본들 아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실관을 안 해보거든요. 실관을 안 해보고 그냥 대다 외워가지고 바로 장명소나 철학관을 하려고 하면은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도 계속 머리에 넣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계속 말을 해라, 씹으려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거든요.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걸 말로 어떻게 내가 일목요연하게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 위주로 했다가는 절대 철학관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이란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비제도권에서 실제 지금 전국에서 철학과이나 장명수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 그 분들이 강의를 하신다면은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이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100번 더 낫다 하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